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퇴사를 꿈꾸시죠? 사표를 내고 나와서 더 멋진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더 좋은 회사를 가거나 내 사업을 성공시켜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퇴사 후의 삶이 퇴사 전보다 안 좋아지는 경우 더 많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사할 때 열심히 살 거야 라는 다짐을 합니다. 특히 요즘 MZ 세대들은 내가 이 돈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나가서 내 일을 하자. 또는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결심하곤 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잘 살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 후에는 그동안에 회사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및 피로를 풀기 위해 며칠 정도 쉬자고 생각하고 여행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미뤄지게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출근 시간, 프로젝트 마감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늦잠을 자거나 계획된 일정을 거의 평크를 내지 않았죠. 왜 그렇죠?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실수를 하면 상사에게 혼나거나 인사고과 같은 시스템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그런 제도나 상사가 없죠. 환경이 사라지면서 점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때문입니다. 직장은 우리가 싫어하면서도 결국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환경이었죠.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업무를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환경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태해지는 자신을 보며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퇴사 당시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해 일할 공간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의를 듣거나 그 과제를 한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매일 목요일에 업로드를 한다고 선언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맞는 열심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퇴사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면서 내 사업을 해야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뿐만 아니라 회사의 제도라는 힘이 컸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부서가 있고 일을 서포트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옆에 내 동료가 있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프로젝트 방향성도 수정해주는 상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없이 혼자 이것을 다 성과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신용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직장인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이거 정말 유용하죠. 저도 굉장히 유용하게 썼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은 나를 믿고 그 까다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회사의 신용을 믿고 빌려주는 거죠. 퇴사 후에는 그 신용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다녔던 회사의 신용 수준까지 과연 올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못하실 거예요. 즉 회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도 오로지 내 능력만으로 성과를 내고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보통은 회사 다닐 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를 해줍니다. 왜냐면 본인들은 퇴근 이후에 회식하거나 아니 집에 도착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다가 취침하는데, 직장생활 외에도 이것저것 투자하고 부업하고 열심히 사는 부러움에서 비롯된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이 칭찬과 부러움이 자기를 냉정하게 가치 평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퇴사하기 전에 나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이거는 냉정하게 평가를 내려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회사 제도 덕분에 우리는 맞춰서 살다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만큼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회사 다닐 때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특별하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벗어나야 됩니다.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제도 안에서 여러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신용도 회사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 능력이, 내 신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면밀히 나의 가치를 재측정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사 후에 제가 겪은 삶에서 빠지기 쉬운 착각들과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에서 얘기해 봤습니다. 퇴사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고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쌓아야 됩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퇴사와 관련된 이야기와 부업이 제 주 소득이 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더 나눌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인생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